장윤정 씨의 친모 유흥복 씨가 결국 장윤정 씨와 절연을 하며 투자 사기를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유튜브와 언론 기사를 통해 도대체 장윤정 씨의 친모 유흥복 씨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 어디에서는 언론사를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고 유튜브에 연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경찰 조사는 수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여전히 장윤정 씨의 친모인 유흥복 씨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고 있고요. 머리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유흥복 씨가 결국 입을 열게 되기도 했는데요. 자, 유흥복 씨가 입을 열게 된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시간은 다시 최근으로 돌아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장윤정 씨의 친모가 많은 언론사를 통해 연락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여러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가수 장윤정의 모친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직접 유흥복 씨가 연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요즘 세상에 흔적도 없이 완벽한 잠적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고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난 7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지막 문자가 공개된 이후 현재까지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나오고 있다라며 기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타까운 선택의 가능성입니다. 일각에선 모친이 남긴 것으로 알려진 편지와 문자 내용이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선택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확인이 없는 거죠. 솔직히 장윤정 씨가 호적을 판 것도 아닌 이상이야 친모가 만약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소식이 안전해졌겠습니까? 그리고 장윤정 씨에 관련된 기사가 안 났겠어요? 그러니 이건 현실 가능성이 낮은 거죠. 또 다른 시각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잠적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인 거죠. 실제로 투자 사기 의혹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만큼 수사망을 피하려고 모습을 감춘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 단순 잠적이라면 휴대전화 사용, 금융거래, 이동 기록 등 이른바 생활 반응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하는데 모친의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역시 현재까지 뚜렷한 생활 반응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도 그의 행방을 쉽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반대의 주장도 등장을 하는 거죠. 평소 특정 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해왔고 최근에도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봤다라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딸 장윤정 씨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말기암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라는 폭로까지 다시 회자가 되며 온라인에서는 각종 추측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장윤정 씨의 모친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식적으로 사망이나 생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경찰 측에선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제대로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걸까요? 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제3의 사정이 있는 것일까? 궁금증만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장윤정 모친의 잠적 미스터리 한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전 기사를 좀 말씀드릴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암투병과 관련된 조작까지 있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이 당시 2023년도에 가난 말기로 가석방이 됐다. 장윤정 엄마 유흥복 근황에 쏠린 시선이라는 말이 보입니다. 장윤정 씨가 사실 굉장히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데 유흥복 씨와의 갈등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유흥복 씨는 2014년도에도 세월아 흘러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보다 벌써 12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이때 보면 유흥복 씨가 이미 18년도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기 위해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죠. 당시 장윤정 씨의 남동생이 집을 팔아 엄마 빚 4억 원 중 2억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 장윤정 씨의 남동생도 왜 어머니와 손절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장윤정 씨의 엄마는 지난 2014년도 소송에 이어 폭로전까지 불사하며 대중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윤정 소속사에게 오히려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고 2015년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 장윤정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담은 메일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일부 유튜브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가짜 뉴스까지 생성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장윤정 엄마 천륜을 저버리고 결국 천벌받은 충격 상황. 청송교도소에 들어간 장윤정 친엄마 육흥복 큰일 났네요. 장윤정 남동생 장경영 엄마 심장이 멈춘 이후 폭로. 장윤정이 암으로 별세한 엄마 장례식을 위해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 말 같지도 않은 가짜뉴스까지 쏟아졌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팩트는 어떻습니까? 최근 장윤정 씨 엄마 육흥복 씨가 실제로 양화대교에서 내가 진짜 한번 안 좋은 선택을 하겠다. 한강 다리 위에서 막 이런 행동 해버리겠다. 라는 말을 직접 내뱉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생사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분들의 걱정과 고민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장윤정 씨 엄마 육흥복 씨가 마지막 심경 고백을 201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손자를 안고 싶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시에 엄마 육흥복 씨가 지인에게 4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습니다. 이때도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려 4억이 넘는 돈을 빌렸던 거죠. 딸 장윤정과 수입 소유권을 놓고 오랜 시간 분쟁을 벌였고 그 당시 MBN에 2015년도에 출연하여 앵커에게 다 내려놨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인터뷰 때 사람들은 나를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본다. 돈과 자식에 대한 욕심은 다 부질없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윤정 씨가 어머니를 이해한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앵커의 말에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나에게 한 번도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장윤정 남동생 월급에 대해 압류가 들어왔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픈 아기들에게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픈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들에게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남동생 월급에 압류가 들어왔냐라며 마음 아파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건 따지고 보면 장윤정 씨가 피해를 봤잖아요. 수십억이 아니라 거의 100억에 달하는 돈을.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남동생 월급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안타깝다라고 말을 했으며 정말 우리 연우가 내 딸의 자식이지만 너무 안아보고 싶다. 윤정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도경환 씨가 한 말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라고 육흥복 씨가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니 손주를 안고 싶다라는 육흥복 씨의 마음이 장윤정 씨에게 제대로 전달이 됐겠습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겠죠? 이때 보면 육흥복 씨가 이 YTN에 이런 모습으로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딸아, 나도 아프다. 내가 아프고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당시의 편지 내용과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아플 때는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힘든데 도경환 아나운서가 있어서 다행이다.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니 캐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윤정이가 응급실에 갔다는 뉴스를 들었다. 공교롭게도 엄마도 예전부터 시름시름 앓고 있다. 왜 아픈지 몰랐는데 딸이 아파서였구나. 천륜이 뭔지. 너가 아플 때 엄마가 끓여주던 낙지죽과 호박죽을 가져다 주고 싶다. 엄마가 속물 중에 속물이었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이 어떤 마음 아픈 심경을 언론사에 이렇게 공개를 한 바 있었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아프다. 이렇게 본인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정말 딸을 위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다시 그렇게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해서 유흥복 씨가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제가 영상을 찾아봤는데, 자, MBN에서 이 장윤정 씨와 손자를 위해 유흥복 씨가 어떤 일까지 했느냐?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천도제. 천도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불교 의식이잖아요. 이게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천도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때 유흥복 씨가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윤정이와 손주 도연우를 위해 천도제를 지냈다. 일치월장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했다.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할미의 마음이다. 나의 소원이 남아있다면 예쁜 딸 윤정이의 아들 연우를 한 번만이라도 안아보는 것이다. 라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이때 공개된 게 진짜 천도제를 지내는 동생 장경영 씨와 엄마 유흥복 씨의 모습이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딸을 정말로 위하는데 어떻게 사기를 또 칠 수 있겠으며, 딸을 위한다라면서 죽은 사람을 기리기 위한 의식인 천도제를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자기의 손주를 위해서 한다? 야, 이거 너무 좀 상식 이상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을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 소름 끼친다라는 댓글이 있어요. 정말 소름이 끼친다. 진심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때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실제로 장윤정 도연우 일치월장이라는 글이 적혀있는 채로 진짜 천도제를 지냈었던 이 사진까지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여러분이 이 장윤정 씨에게 가끔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남동생인데. 근데 남동생도 보면 황당한 게 이 당시 때 어머니와 천도제를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사태 속에서 장윤정 씨의 친모인 유흥복 씨와 관련된 많은 의혹과 또 많은 논란들이 빗발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생까지 장윤정 영악하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장윤정 씨의 남동생인 장경영 씨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육두문자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유흥복 씨가 말이죠. 그런데 장윤정 씨의 동생 장경영 씨도 SNS에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을 견뎌내며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싫었던 많은 증거들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나의 친누이였던 장윤정이라는 사람에 대해 내린 결론은 영악하다이다. 돈의 양심을 팔았던 친인척들과 공모자들은 안쓰럽다. 지켜볼 생각이다. 그리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딸에게 육두문자가 난무하는 편지를 쓴 엄마에 이어 동생까지 누나를 영악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장윤정 씨의 소속사 측은 그래도 어머니인지라 고소할 생각은 없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당시 임신 13주차에 접어들었었던 장윤정 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남동생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건 팩트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 남동생이 최근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손절을 했다. 근데 이 와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 재산을 탕진했다라는 동생 장경영 씨의 심경 고백이 쏟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인터뷰를 굉장히 상세하게 했습니다.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 현재 심경은 당시 매우 당혹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 선수를 은퇴하고 2008년도부터 유통, 무역, 문화사업 총 3개 회사의 총괄부사장으로 재직했다라고 해요. 매출이 약 1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200여 명의 임직원을 뒀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장윤정 씨의 발언에 대해 지난 1월 갑자기 아버지와 누나가 연락이 전부 두절되었고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할 뿐이다. 침묵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와 누나는 뜻대로 되지 않자 연락이 두절되었고 지금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1월부터 혼자서 서울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부모님의 이혼 소장을 받았다. 이혼 소장을 받고 며칠 후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당시 때 장윤정 씨와 어머니의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한 2013년도쯤에 이미 장윤정 씨의 아버지는요, 와이프인 육흥복 씨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장윤정 씨의 사태가 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장윤정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의 최근 소식이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언제냐면 딱 도경환 씨와 결혼하여 임신했을 시기예요. 이게 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생은 아버지와 누나를 만나려고 시도해봤고 방송에 나왔던 원주집을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라는 문자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경환 씨와 결혼 발표를 접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임신하지는 않았지만 도경환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걸 어머니가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생도 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입을 열자면 누나가 다칠 것이다. 그러니 가족의 일은 가족끼리 풀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장윤정 씨의 당시 추정 자산은요. 10년 행사 수익이 100억 원, 장윤정 올레라는 사업이 연매출 100억 원, 장경영 씨 사업이 연매출 100억 원이었습니다. 가수 장윤정은 당시 행사의 여왕,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린 사망설이 돌았던 장윤정 씨의 모친 육흥복 씨의 흔적들이 지금 인터넷과 온라인 유튜브 상에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말기 암이다라고 서류까지 조작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니 설마 친엄마가 딸의 이름과 또 자신이 암 말기라는 거짓말을 팔아대면서 사기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말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양화대교에 가서 내가 확 일을 벌려버리겠다. 근데 사흘 뒤에는 멀쩡히 다시 전화가 오고 한 달 가까이 이게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차단했겠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최근까지 활동을 했었던 육흥복 씨가 갑자기 사망설이 돈다라는 건 일각에서는 철저한 본인의 어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의 이런 편법들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장윤정 씨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어요. 장윤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한테 비밀로 했던 게 있었다. 고등학교 때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 아빠가 무슨 노래냐 라고 했다. 여름 휴가 때 계곡에 놀러 가자 하셨는데 그냥 공부할게요 라고 해놓고 노래할 데가 없어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고 싶었다. 버스킹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다. 춤추는 친구들 몇 명 부르고 댄서로 세우고 나는 노래를 하였다. 노래방에서 테이프에 반주도 녹음할 수 있었다. 그거 녹음을 해서 앰프를 빌려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 지금으로 치면 버스킹이었다. 그때 여름 휴가철에 비가 막 왔는데 길을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돈을 주고 갔다. 근데 그 아저씨가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돈을 주더라. 돈이 비에 젖어 있으니까 편의점 사장님한테 라면 박스를 얻어서 그냥 놨다. 그랬더니 돈을 너무 놓고 가는 거다. 돈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내가 쫄았다. 누구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싶어서 급하게 끝을 내버렸다. 친구들이랑 나누고 앰프 빌린 거 돈을 다 내었다. 그때 수재민 돕기 이런 게 있어 돈을 거기에 다 냈다. 그랬더니 지역신문에 나온 거다. 너무 대단한 고등학생이 있다라며 노래를 해서 돈을 모아 수재민을 도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버젓이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격분하고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 사태로 인해 이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수십 년 동안 딸을 계속하여 이용하여 사기를 치고 있다고 하니 아마 장윤정 씨 아버지가 격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육흥복 씨가 해외 도피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인터넷상에서 나오고 있을 정도인데요. 자, 이건 과거 장윤정 10억 빚의 진실을 밝히겠다라는
편지 전문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 편지 이외에도 총 3회에 걸쳐 폭로를 해나가는 시리즈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이때 보면 기자님 장윤정 애미 육흥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형태가 최근 유튜브에도 나아가서는 언론인에게 전달된 메시지와 연락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흥복 씨가 뭔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여론을 위해서는 한 번씩 언론사에 연락을 또는 언론인에게 연락을 한 적이 있었다. 이걸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때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은경 씨가 장안의 화제였다. 힐링 캠프에 나와 남편 채무 변제와 모성애 발언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장윤정 힐링 캠프 연대기라며 2013년 4월달 장윤정의 사전 인터뷰에 10억 빚더미 2014년 5월 3일날 공식 입장 표명 사전 대출에 대한 주장에 명백한 거짓말이다라며 등기부까지 당시에 공개를 했습니다. 친일이 나는 전혀 없다. 누나가 생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자산관리사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누나에게 패기칠까봐 조용히 살았는데 누나를 망가뜨린 사람이 되어 황당하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냥 누나가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다. 누나와 대립처럼 보이는 게 걱정이다. 결혼도 하는데 내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지만 조그만 회사에 나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명예회복을 하는 게 예의인 것 같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장윤정 씨의 어머니도 왜 33년을 길러준 엄마에게 비수를 꽂았을까? 엄마는 괜찮지만 왜 동생한테까지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결혼하는 도경화 씨도 염려가 되더라. 결혼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놨다. 결혼식을 앞두고 이런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당시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라는 장윤정 동생의 인터뷰는요, 당시 네티즌들에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이뤄냈습니다. TVN에서 단독 내용으로 영상으로 다룬 바 있어요. 본인이 자산을 늘리며 생긴 빚인데 왜 자신들, 엄마와 나를 탓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런다. 집에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 있어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회사 사람들을 위해 입장을 밝히고 싶다. 이렇게 어머니가 당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윤정 씨의 어머니와 동생이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독하게 하냐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누나에게 이해되지 않는다. 안타깝다. 답답하다라는 심정을 말한 장윤정 씨의 동생 장경영 씨도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티즌들은 당시에도 무려 13년 전에도요. 냉담한 반응을 보였어요. 급기야 장윤정 첫 번째 일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가서 자신이 어떤 결백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하고 있지 못하면서 딸에게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고 딸의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라는 죄명을 받고 있다면 저라면 경찰서에 출석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이고 저는 가장 빠르게 경찰 출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나는 경찰 출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언론인들에게 왜 연락을 할까요?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행적은 감춘 채 경찰 조사는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을 비롯한 장윤정 씨의 가족들이 다 얽혀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경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KBS 아나운서의 이미지도 좋고 집안도 좋았다고 합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알아봤더니 장윤정의 모든 경제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을 정말 딸로 본 것이 아니라 돈줄로 본 것이다.
장윤정은 이로 인해 인간적인 괴로움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어야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주장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과거